예, 안녕하세요. 예, 학교 안에서 또 학교 밖에서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트루스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아카데미 때 오늘 연사이신 김태산 대표님께서 오셔서 또 정말 훌륭한 강연 해주셨는데요. 그때는 그 탈북자가 바라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 해당 강연이 아직은 그 인터넷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정리를 해서 올릴 텐데요. 그 강연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태산 대표님은 인터넷에서 강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북한 전문가 분께서 김태산 대표님은 트루스포럼에 한번 꼭 모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카데미 때 처음으로 모셨는데 정말 그 파워풀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 김태산 대표님께서는 이전에 북한 체코 주재 북한 무역회사 대표로 근무를 하시다가 2003년도에 망명을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경제 일꾼으로 일해 오셨고, 또 대한민국에 망명하시고 나셔서 또 북한의 현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또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면서 또 그런 그 고민들을 우리 함께 나눠주고 계신데요. 오늘 정말 기대되는 강연입니다. 김태산 대표님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산입니다. 의자 대표님께서 요란하게 소개를 했지만 평양에서 살다가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그저 살기 싫어서. 네, 솔직히 망명이요, 탈북이요, 해도 어쨌든 도망은 도망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하도 북한보다 잘 살고 참 잘 되는 것 같아서 와서 배워서 좀 가려고 왔댔는데 뭔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여기 나와서 제가 바라본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자 대표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북한에서 당 선전 선동일꾼도 한 적이 없고 강연을 해본 적도 없고 단순히 이제 국가 경제일꾼으로서 순수 생산과 판매, 수입과 수출 이것만 하면서 이제 해외로 다니던 사람으로서 이게 강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나.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교회에 가서 간증하라고 그래서 몇 번 다니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근데 이렇게 대표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자고 불러주셔서 참 감사한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강의가 될 것 같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과 다른 북한에서 50년을 조선노동당증을 메고 김일성, 김정일이 한데 충성했던 사람이 떠나와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3자의 입장에서 저는 이 자리에 섰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왔다고 해서 탈북자라고 해서 북한을 버리고 도모은 사람으로 해서 북한을 나쁘다고 강짜로 좋은 것도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이 나쁜 것도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적으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저 아래쪽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내가 하고 요즘에 대한민국에 누가 강짜로 이렇게 강의를 시키는 좀야 강의안을 써줘서 시키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야 그때 그 국정원에서 시킨 소리나 나와서 하려면 그만두라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도 전부 지막지야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200개 나라에서 그래도 11등, 12등 가는 선진국가인데 이 인간들이 두뇌는 참 100등 이하로 떨어진 인간들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의 듣기 싫으면 나가든가 그럼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지. 강의 도중에 야 너 국정원에서 시킨 그따위 소리 하려면 그만두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오늘 저녁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도 좋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어요. 아니니까. 근데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그저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와서 10여 년을 살면서 내가 본 남북관계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많이 대통령들을 내가 와서 김대중 때 와가지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4번을 내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걸 느꼈잖아요. 보고 여러분들은 꿀떡에 빠진 사람은 꿀이 단줄을 모르고 술떡에 빠진 사람은 술이 쓴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분석이 뛰어난다는 건 아닌데 내가 객관적으로 본 견해는 이렇다는 겁니다. 왜? 북한 사람으로서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은 언제든지 꼭 됩니다. 통일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또 빨리 되면 안 됩니다. 네, 통일 빨리 되면 안 됩니다. 분계선 그냥 놔두고 국가관계 왔다 갔다 하면 경제협정 왔다 갔다 하면 북한도 개혁개방이 되고 독재정권 무너지고 북한도 개혁개방돼서 여기 박정희 시대 때 새마을운동하는 것처럼 막 일어서서 중국을 따라잡고 그다음에 뭘 따라잡고 해서 대한민국하고 경제 수준 딱 같아진 다음에 야 이럴 바엔 우리 합치자. 합치는 게 좋지 않겠냐. 남북한이 합치자. 이제 합칠 때가 됐다. 이때 남한에 와 살고 싶은 사람 살고 북한에 와 살고 싶은 사람 살아 하면서 할 때는 제 생각엔 북쪽 사람들이 남한에 와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너무 빠글빠글하고 공해가 너무 있어서 산 좋고 물 좋은 고향 땅 버리고 여기 와 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야지 이제. 근데 뭐 이거 강의 와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는데 좀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북한을 가서 이게 막 휴지 버리고 막 뭐 쓰레기 버리고 해서 난 북한이 오물될까 봐 난 그게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낚시도 나가보면 겉은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누가 보지 않는 데서는 막 쓰레기 버리고 집에 가져가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가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대한민국 분들을 비판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는 11등, 12등, 13등 막 이렇게 발전했는데 국민들이 이 선진 수준은 100등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동남아 나가보세요. 그 미개한 사람들 얼굴 깜짝이 가지고 미개한 것 같아도 얼마나 자기가 사는 것을 얼마나 책임적으로 양심적으로 가꾸는가. 이렇게 제가 보건대는 삼자가 볼 때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저 새끼 나와서 무슨 소리 하냐. 우리를 헐뜯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판적 견제에서 일본 놈들 밉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36년 동안 우리를 강점한 거는 믿고 나쁘고 착취해 간 거는 나쁘지만 역사는 심판을 해야지만 그렇다고 현재 모든 것을 다 국가관계까지 부정해 버리고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쪽박 차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빗나가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까지 나가는데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우선 여기 온 목적부터 이야기를 해야 이 남북관계가 자연히 들어갑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에서 큰 대학을 나오고 경제를 전문하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무역을 전문 4, 5년 동안 배워가지고 국가 내각기관에 들어가서 북한 경공업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료자재, 북한도 대한민국하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원유가 나옵니까? 솜이 나옵니까? 뭐야 하나 나오는 게 없잖아요. 몽땅 원료를 수입에다가 또 생산해서 인민들 먹이고 숨기고 입히고 또 수출품 생산해서 팔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해외로 많이 좀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 아름답게 생긴 아가씨들 같이 중학교 졸업한 18세에서 20세까지 어린 아가씨들 200여 명을 데리고 체코에 나가서 신발 공장 2개, 가방 공장 하나, 부직포 생산 공장 하나, 여성들 속옷 생산 공장 하나 이렇게 5개를 합작으로 운영하다가 계속 북한에 있으면서도 해외 국제시장에 다니면서도 대한민국, 남조선이 발전하는 걸 눈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못 봐도 우리 무역 일꾼들은 뭐 여기 무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제시장, 국제 박람회라는 게 봄철 박람회, 가을철 박람회, 여름철 박람회, 겨울철 박람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도 하고 체코 브루노에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체코는 사회주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계속 참가했어요. 박람회 때마다, 국제시장 그 박람회 때마다. 솔직히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70년대까지도 대한민국 상품 국제시장에 전람회 나온 거 거의 못 봤어요.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경공업 제품들이 발전하고 중공업, 지혜, 공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막 쏟아져 상품 전람회 간에 나가서 대한민국 같은 건 제쳐버리고 북이 올라섰댔는데 80년대 이후에 8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뜨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이 남조선이 경제가 뜨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봄에 가서 봤는데 여름에 가서 보니까 또 다른 거야. 봄에 가서 전람회장을 100평짜리를 하나 운영했다면 여름 되니까 300평짜리 운영하는 거야. 가을에 가니까 500평. 그 전람회 그 큰 국제 전람회 그 부수들 쓰는 거를 거의 3분의 1을 남조선이 차지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대한민국에서 나온 상품 옛날에 보니까 길표 양말이요. 무슨 뭐 저지부리한 것들 나오더니 그다음부터 자동차가 승용차까지 들이다 놓고 일본 아이들을 제치고 음향 제품 나오고 전자 제품 나오고 하는데 눈깔이 희득 뒤집히는 거야. 같은 경제 일꾼으로서 보건데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자기네가 했기 때문에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기네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는 참 우리 같은 경제 일꾼이 보건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날에 대한민국이 남한이나 북한에 똑같은 시간에 일본 전황의 항복서를 뜯었습니다. 근데 해방이 됐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절반 갈라졌는데 대한민국은 뭘 물려받아? 일본 잔재로서 뭘 물려받았어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 성냥 공장 몇 개, 비누 공장 몇 개밖에 없어. 일본 아이들은 이 대한민국을 농토가 좋으니까 여기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쌀을 생산해서 소고기를 생산해서 그만 전의 나라로 다 가져갔어요. 그러나 북한은 뭘 물려받았습니까? 우선 전력자원, 수풍발전소, 허천강 발전소, 장진강 발전소 그 70만 킬로와트시 이상짜리들 몇 개를 넘겨받았습니까? 쓰고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해방돼서 북한은 전기가 쓰고 남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조선에까지 넘겨주랬어요. 그러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단독정부 딱 공산당 내려오지 못하게 단독정부 먼저 수립하니까 김일성이가 괘씸하다 그러면 전기 딱 잘랐잖아요. 전기 쓰고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채취공업, 땅속에 있는 철광석, 연, 아연, 석탄 별거를 얼마나 채취공업이 발전했어요. 일본 아들이 그만큼 뚫어놓고 찾아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가구, 강철공업, 제철소, 제련소들이 황해제철소로부터 해서 강선으로부터 청진으로부터 제철소 얼마나 많았습니까? 군수공업 뒷받침하는 기계공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화학비료 공장을 비롯해서 화학공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북한은 일본 아이들로부터 능계받은 그 잔재가 기지가 경제력 기지가 대한민국 상상도 안 되게 많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땅덩어리는 남조선이 북한보다 2만 평방킬로미터나 더 작아, 땅덩어리도. 근데 땅은 작은데 사람이 입은 대한민국이 더 빠글빠글해. 북한은 대한민국의 절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막 쌀고 배가 고프고 혹이 질 때 막 집에 먹을 거 없을 때는 입을 줄여야 되잖아요. 버는 사람이 많고 입을 줄여야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딸들을 남의 집에 아이버게라도 보내고 막 민며느리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가족을 훑어놨잖아요. 입을 줄이려고 못 살 때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입은 많았는데 먹을 알은 없어. 근데 북한은 일본 아들로부터 뭐 넘겨받은 건 많은데 입은 작아. 그래서 출발해서 대한민국이 막 혼란을 겪을 때 북한은 큰 소리 떵떵 쳤잖아요. 70년대 더 아프리카 깜쟁이들 얼마나 퍼주고 얼마나 떵떵거렸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 꽝꽝 생산해서.
북한에서 54년대 자동차 빵빵 나올 때 여기 74년, 20년 후에나 겨우 미군 아들이 버리고 한 그렇게 따가서는 두들겨 맞춰가지고 자동차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트랙터 같은 건 상상도 못하고 대포, 총 같은 건 상상도 못했고, 그러던 것이 30년이 지났어. 80년 됐어. 70년대 후반기부터 북한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알립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모순이 부자 되기는 힘이 들어도 부자가 거렁뱅이 되는 건 한순간에 되더라고요. 보니까 똑똑히 안 놀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 거지 되는 거 한순간에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린 겪어봐서 알아요. 거지가 부자 된 거는 되기는 한계 별따기지만 부자가 거지 되는 건 한순간이라고요. 부모들이 조상들이 그 물려준 큰 재산을 자식 새끼들 잘못 놀아서 도박에 날리고 뭘 하게 되면 2, 3년 못 가서 쪽박 차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흔히들 보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잘못 놀게 되면 국가 그렇게 망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면서 야 도대체 내가 배우기도 자본주의 경제도 배우고 사회주의 경제도 배우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부패성과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배워서 진짜 운영해 보면서 야 사회주의 경제가 좋구나. 왜? 자본주의 경제는 자유경제다 나니까 막 생산해서 막 팔다 나니까 공황이 딱 생기게 되면 한순간에 기업이 쫙 망하고 막 이러는데 사회주의 경제는 기획경제니까 딱 인구수에 맞춰서 착착 생산해서 착착 공급해 주니까 공황이라는 게 없는 게야. 이게 참 좋구나. 그러면서 북한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김일성 번받아가지고 박정희 얼마나 헐뜯었습니까? 저 한심한 경제문맹자 박정희, 이제 저런 식으로 수출 주도형의 가공 수출 주도형의 경제를 건설해가지고서는 원료를 판매하는 나라에서 기침만 조금 해도 저기는 완전히 감기 걸려서 뒤진다고. 골피 보면 맞습니다.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여기는 철저히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도 대한민국을 잘 모를 겁니다. 이 경제 숫자는 하나만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원유를 1년에 얼마나 수입하는지 압니까? 1억 30만 톤까지 수입합니다. 1억 10만 톤에서 1억 15만 톤에서 1억 30만 톤까지 1년에 여러분들이 나라가 수입을 해다가 그걸 즉시해서 가공해서 즉시해서 다 팔아버려요. 1억 30만 톤이면 1억 3천만 톤이면 얼마인지 압니까? 하루에 30만 톤 배가 30만 톤짜리가 10만 톤짜리 배가 석대 내지 녹대씩 매일 대한민국 항구에 들어옵니다. 그걸 그 자리에서 라인을 연결해서 그 자리에서 다 가공해서 하루에 30만 톤 내지 40만 톤의 원유를 나프샤 비행기 휘바르 자동차 휘바르 마지막엔 삐치가 나올 때까지 쭉 가공해서 하루에 30만 톤, 40만 톤을 다 가공해 버리는 거예요. 중국 아들이 솔직히 대한민국에 가공하니 원유 가공 없으면 중국 건설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북한이 원유를 얼마 수입하는지 압니까? 북한은 1년에 많아야 40만 톤 수입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루 수입하는 양을 북한은 1년 동안 수입하는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망한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북한처럼 건설해야 한다고 우리는 떠들었는데 잘 사는 정도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뭐 발전이 완전히 영국, 프랑스, 독일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1800년대에 산업혁명을 시작해서 100년이 걸린 그 경제 발전 속도, 그 역사를 대한민국은 와서 환산해 보니까 30년 전에 뛰어넘어서 지금은 그들보다도 이제는 더 안정적인 구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경제일꾼으로서 이걸 다 포스코도 가보고 선박건조장도 가보고 자동차 만드는 데도 가보고 이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발전했냐? 땅속엔 전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거 했다가 이게 뭐 한 거야 도대체? 북조선 사람이나 남조선 사람들 비례해보면 난 솔직히 자존심 있게 말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절대 이 정신 상태나
기하고 이 열정이나 힘이나 모든 게 뒤지지 않는데, 앞서면 앞섰더니 뒤떨어지지는 않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걸 제가 여기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 도대체 내리가 보고 이제 그때 2002년, 2003년도는 북한이 다 무너지게 됐다 했으니까 야, 이제는 얼마 못 가면 쓰러지게 됐다, 이 정부는. 난 대한민국에 가서 도대체 경제를 어떻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냐 하고, 우리도 이걸 중국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식을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 민족의 거니까 나가서 좀 배우자 하고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솔직히 와보자 좀. 와보니까 발전, 뭐 내가 거기서 알던 그 숫자 같은 건 상상도 없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발전했어요. 여러분들은 긍지감을 가져야 돼. 이걸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버지, 엄마들이 어떻게 힘들게 이거를 여태껏 지금까지 행복한 제도를 건설했는지. 오늘 저는 여기 거의 30분, 1시간, 한 40분 전에 와서 여기 다 돌아보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먹는 밥도 야, 이거 4,000원짜리가 이 정도구나 하는 걸 두 가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먹는 것도 보고 밥 주는 것도 보고 4,000원짜리가 이 정도면 괜찮구나 하는 것도 내가 느끼면서 쭉 보고, 야, 내가 김일성종합대학도 다 보고 여기도 봤는데 이거 두 나라의 차이는 이게 뭐냐 도대체.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정부에다 가서 계속 주먹질하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대모질만 하고 자빠졌어. 여러분들이 그걸 대모질 안 하고 주먹질만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5등권에 들어가고 5만 원 GDP가 올라갔을 거야. 참 한심한 것들이 사는 땅이야. 왜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배때기 부르고 뜸따시니까 그걸 헐어먹지 못해서 지랄들이야. 욕한다고 닫아지 마세요. 내가 너무 불행이래. 내가 이 땅에서 살았으면 정말 절자 해제하고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서치면서 왜 소갈머리 없이 살아? 뭘 따라가는 거야 지금? 누굴 따라가는 거야? 지금 일본 놈들 미워할 때야? 우리 잘 살고 봐야지. 괜히 여기서 미안합니다. 내가 괜히 분노하네요. 아이고 참. 그래서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발전했지? 원인이 뭐냐? 아, 자유로구나. 자유. 어려울 때 국가가, 북한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벌어먹이 같다고 배급 주느라고 쭈렁거리지 말고, 야, 네 손으로 나가서 네 능력을 벌어먹으라 하고 준 자유. 맞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996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3년여간에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인구의 12%가 굶어 죽었어. 근데 내가 느낀 게, 야, 여기서처럼 이렇게 자유만 줬으면 300만이 아니라 3명도 북한 사람들 안 굶어 죽어. 왜? 김태산이 나 혼자 국가에서 오늘 배급 안 준다. 아, 어디 가서 내가 산에 가서 풀뿌린들 먹캐며 누구네 뭐 어디 가서 문들 못해서 내가 굶어 죽고 내 가족을 못 먹이겠어요? 여러분들 자기 가족 하나는 책임질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해서든지 간에. 이 자유를 준 거예요. 첫 번째가 인간에게 자유.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게는, 북한 동포들에게는 쌀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줘야 한다고. 자유를 들이번해야 한다고. 쌀을 주면 김정은이가 다 자기 알산들만 먹여가지고 국민들의 자유를 압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쌀을 주지 말아야 정은이가 통제를 안 되니까 시장도 허용하고 산에 심어 먹는 것도 허용하고 집단 불합을 풀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벌어먹도록 그럼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보수 정권을 좋아했던 거고, 그걸 쌀을 안 퍼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게, 좀 미안합니다. 그거 좀 터쳐서 주시지. 아이고 참. 두 번째로 제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상황을 보고 느낀 게, 인간의 리더십이구나. 인간의 리더십이구나. 지도자의 리더십. 지도자의 능력. 한마디로 지도자의 능력. 여보시오. 아니, 여러분, 내 말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대한민국에 박정희가 없었으면, 그때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들 들어앉았으면 계속 당파 싸움만 하고 경제에 누가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주먹을 쓴 사람이 딱 들고 앉아서
야, 우리 못 사는 사람들 집안에서도 가장이 막 고난할 때 가장이 딱 들고 앉아서 아들, 딸, 자식들, 야, 이놈 새끼야, 오늘도 어디 가서 놀 생각하지 말고 어디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 막 통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나갈 길을 이 가장이 딱딱딱딱 하는 집안에는 딱 잡아놓으면 그 나가면 되는데, 그죠? 나가갔으면 나가고 들어갔으면 들어오고 계집질 하갔으면 하고 술 못 갔으면 먹고 자식들 내편 내고 가만히 놔두면 가장은 그 집안 똥 집안 되고 풍지박산 콩가루 집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죠? 리더십은 가장부터 이 국가 원수도 한 게 가장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실은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박정희가 해서 잘해서 됐냐? 이 국민들이 잘 따라 나서서 잘 됐지. 별 개수락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망하는 건 국민들, 망하는 대통령 모셨을 땐 국민들은 왜 일어서서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필리핀처럼 저렇게 될 땐 그 필리핀 대통령이 나쁘면 국민들이라도 일어나서 잘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칠 때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조선 수군들이 이순신 장군이 없어도 전해끼리 나가서 싸움에서 일본 놈들 물리쳤을까? 아니지 않아. 뭐 대통령이라고 제껴놓고 군대로 치자. 군대 사단장이 작전을 잘하고 정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해서 정찰을 잘하고 해서 작전을 잘 짜서 딱 한 개 작전 성공시켰어. 그때 야 우리 사단장 정말 잘해서 이번 전투 또 이겼어. 그럼 그때도 뭐 사단장이 잘했나? 전사들이 잘 싸워서 그랬지. 물론 전사들 잘 싸운 것만 사실이야. 전사들은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 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써먹는가 하는 게 사단장, 나라사람 리더의 책임이고 용도수리란 말이야.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밑에 사람들을 어떻게, 장수는 아래 사람들을 잘 부리는 게 최고의 장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래 사람들 잘 쓰고 또 국민들이 요구 수준에 맞게 잘 잡아줄 건 잡아야 고. 솔직히 말해서 뭐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다 북한 땅에서 간첩질하다가 그때 간첩 명단에 들어서 아버지 아버지가 뭐 죽었다든가 매 맞았던가 한 사람들이 후족들이 다 그따고 개소리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목숨 내놓고 정말 장담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고는 자기 정보를 그렇게 헐뜯는 민족은 없어. 왜 자기 정보를 헐뜯어? 자식이 아버지를 왜 헐뜯어야 돼? 국민이 왜 대통령을 헐뜯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때 맞아 죽거나 잡혀갔거나 뭔가 했겠지. 물론 한두 명 뭔가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어. 국정원 그 옛날에 뭐 안기부장이 한심한 놈이었으니까 김영희 같은 거 김대중이 살려줄 정도로 한심한 놈이었으니까 자기 권력 쓰느라고 막 자기 말 안 듣으면 잡아다 죽인 것도 있겠지. 그렇다고 이게 박정희 잘못은 아니잖아. 공과 사를 따질 때 어느 것이 큰가를 따질 줄도 알아야 국민이 현명한 거야. 나이 60, 70 돼가지고도 그따 분간 못하면 그건 일생을 헛산 사람이란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 이만큼 들어보니까 그래도 축복하고 뭔가 분간이 되는데 아직도 대가리 여기 허연 놈들이 신부 목사들이 그러면 나라 군사기지 건설하는 데 나가서라니 이러고 앉아있는 건 반동이란 말이야. 반동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왜 몰라? 이 사람들이 북한을 살려주자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어. 북한에 가서 노동당에 가입한 놈, 충성맹세문에 사인한 놈, 주세사장 연구소에 여기서 가입한 명단에 가입한 거 다 저 북한 노동당 대남연락소 사무실에 다 그 사람들 사진과 명단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 김정은이 망하고 그 문서가가 드러나면 자기네가 뭐가지가 건들건들하기 때문에 북한 정보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명백한 거요. 거기에 한두 명이 아니요. 수십만 명의 남조선의 수만 명의 노동당원들과 수십만의 충성맹세문에 사인한 자들, 그다음에 주세상 학습회에 가담한 자들, 세기와 더불어 학습회에 가담한 자들, 자기도 모르게 뭐 산악회 같은 데 떠나다니면 형님 동생 하면서 따라다니는 모조리들 촛불시위 나와서 수십만 명의 명단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 그게 노출되면
그러니까 막 죽을 뚱살뚱하고 그걸 저 정권을 살리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종적으로 말하면 자기네 살기 위해서 북한 정권을 살리고 북한 국민을 죽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통틀어 말하면 제가 본 대한민국의 남북 관계는 북한 2천만 국민들은 죽이고 김정은이를 살리기 위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제가 김대중 때 나왔잖아요. 참 하룻밤새껏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김대중이 2000년 6월 12일 날 13일 날 들어와서 김정일이 앞에서 정말 개처럼 벌벌 개면서 그렇게 대한민국 때 그때 북한 사람들은 보고 우리가 저렇게 힘이 강하구나. 대통령도 간첩을 만들어 놨으니까 강하구나 하는 걸 알았고 아무리 간첩이라도 체면은 좀 세우지. 얼마나 대한민국 분들이 대통령도 크고 뭐 다 잘생겼고 북한 사람들보다 잘생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퉁퉁하고 살이 올랐으니까. 저기 사람들 그 인터넷에 어디 영화에랑 나오는 거 보시고 다 삐삐 말라가지고 시꺼먼 거 그저 딱 좀비 같잖아요. 다 북한 사람들. 응? 간부들 대남전선 뭐 한 이거 회의하느라고 나오는 그 간부들 몇 명 내놓고 일반 평백성들은 다 좀비 같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왜? 먹지 못하고 햇빛에 쪄들렸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분들은 못 먹어 삼겹살이야. 잘 먹으면 한우야. 그러다 나니까 그저 보약이라면 정신없이 몇십만짜리 막 때려 먹어. 그렇게 잘생기고 다 큰데 노는 거 떨어보면 속통이 정말 작아. 내가 그래서 친한 사람들하고 술 먹을 때는 당신네 술잔부터 바꾸라고 그래. 술잔이 조그마하니까 속통이 작다고. 북한 사람들은 컵에다가 꼬리야 그 40도짜리 쿨쿨쿨 쏟아서 한 컵씩 축축 먹고 해야 속통이 커진다고. 그렇게 요만한 조그만 눕갈잔에다가서라니 한 잔씩 먹고는 앞으로 통일돼서 북한 들어가서 야 남에서 너무 우리 술 한 잔 먹자 하고 굴굴 쏟아주지. 못합니다 하고. 야 이거 대통값을 못하네 이거 한시만에 이거. 야 비켜. 이렇게 되면 야단이야 이거.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게 참 우스갯소리 같고 여러분들을 욕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제가 목소리가 큰 거는 욕하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뭘 조금 못 들으면 싸움한다고 자꾸 그래요. 대한민국 분들은. 왜 화를 내세요? 그런데 이거는 화내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간부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전 기분 좋은 목소리가 커져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기 분들이 나하고 앞으로 술을 먹을 기회가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술 먹으면 밤새껏 이렇게 욕하면 먹어요. 술 먹을 때 제일 안주 좋은 게 사람을 씹으면 먹는 게 뭐 좋잖아요. 솔직히. 최고의 안주는 사람을 씹으면 야 그 새끼 장가 갔다가 뭐 이혼했다면 새끼 잘 돼서 까불려더니 그렇게 사람을 씹으면 먹으면 좋잖아요. 그때 우리 북한 사람들은 야 남조선 사람들 그것들 태통은 큰데 속은 작아. 술잔 보게 되면 기가 막혀. 안 나오는 걸 보면 답답해. 뭐가 옳은지를 몰라. 솔직히 우리는 그러면 씹으면 먹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보고 남북관계를 빨리 통일이 돼서 빨리 북한이 무너져서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남한에 와서 경제, 정치, 문화 이걸 좀 배우려고 왔는데 배울 건 오직 뭔가? 이승만 대통령의 애국심과 애적주의. 둘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 그러니까 국민을 다루는 통솔력. 한반도 종족들은 뭔가 좀 걸어주이고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다 여긴 대통령들도 그런지 못한 데다가 민주주의라는 걸 얼빠안하게 알아가지고는 경찰력이 바지 벗은 경찰이 술주정뱅이한테 쫓겨서 도망치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그따위 민주주의 해놓으면 국민들이 편안치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강도들이 살판치는 목소리 큰 깡패가 살판치는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경찰이 핸드업 하게 되면 죄 없는 사람도 손을 들고 주민증 다 보여주세요 하면 다 보여주고 경찰한테 협조하는 국민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내 신분증을 보자고 그래? 이건 정말 저질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파트에 가게 되면 소방차 정류장에는 꼭 승용차 세우는 새끼들이 있고, 도로도 그 갓길로 계속 다니는 새끼들이 있고, 그다음에
추월도 N1차선은 고속도로 나오면 N1차선은 추월도로인데 그 110km 속도 구간이라고 해서 추월도로도 모르고 계속 그 110km 놓고 가는 한심한 거 있고 도로 타고선 앞차 쭉 앞지르기에 성공되면 2차선으로 내려서야 이게 교통규정에 맞고 해서 도로 쭉쭉 풀어내고 도로 막힘을 풀가는데 하고 1차선 110km를 그 세우고 야 너 그 추월도로 왜 거기가 그렇게 천천히 가? 그러니까 110km 구간인데 110km로 가는데 뭔 개소리야? 추월도로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1차 도로는 앞차를 추월해가지고는 2차선으로 내려가고 또 좀 바쁜 차는 또 추월해가지고는 또 내리서고 이카야 1차선은 놔둬야 그 도로가 쭉쭉 뚫린다는 걸. 근데 그거 애 앞에 놈이 이렇게 하고 가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와서 보니까 김대중 그렇게 와서 한심하게 놀고 가서 잘 됐습니까? 그 후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데 두 한심한 사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노무현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왜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짚어서 뽑은 대통령을 존경하는 발언을 쓰지 않는가? 나는 부관 사람 심정에서 부관 동포 심정에서 부관 사람들의 고통을 더 증폭시킨 대통령이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부관은 있잖아요. 그렇게 발전했다던 경제, 전동기라는 게 수백만 개가 되는데 기계가 많으니까 거기 한 대도 돌아가지 않았고 자동차 한 대도 뛰지 못했고 열차도 한 대도 가지 못했고 인민군대 비행기 탱크 몽땅 기름이 없어서 다 멎었었어요. 실내적으로 인민군대 110만 중에서 50만 명이 영양실조 걸려서 내일 모레 죽게 됐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인민군대는 훈련은 것하고 몽땅 병실에 다 누웠어요. 배고파서. 누갈반발을 하는 놈들은 밖으로 나가서 주민들 집 습격해서 그는 주민들 거 채먹고 돌아다니면 그 반들반들하고 그렇지 못한 정직한 사람들은 인민군대 몽땅 누웠어요. 인민들은 그저 이거 뭐 거짓말 같죠? 솔직히 우리도 사회주의 그렇게 든든하다던 사회주의 거기서 그렇게 아침에 문 열면 우리 집 앞에도 밥 빌어 먹으러 왔던 사람이 인민군대가 굶어 죽은 아이도 있고 요만한 어린아이가 문 앞에서 굶어 죽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라니 전화 들고 야 구역 나 소성구역에 살았으니까 야 소성구역 행정위원회 좀 대라 되면 야 이거 나 여기 오님에 사는 누군데 이거 우리 집 앞에 시체 두고 있는데 와서 빨리 치우라. 알겠습니다. 이거 나가야 되는데 앞에 시체를 넘어서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안 와. 한 30분 있다. 야, 이거 왜 안 와? 그러니까. 아니, 최영진 동지. 야, 중앙대 안에 계시니까 모르네요. 우리도 자동차가 있어야지 우리가 뛰어서라니 가서 그 시체를 거둬서 갈아요. 달구지도 없어요. 여기 평양시에 무슨 소달구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가서 그 시체를 우리 지도원들이 이제 등짐으로 날라서 치워야 되는데 우리도 출근 못했습니다. 한두 명 내놓고는. 하긴 뭐 나도 배구를 못하는데 우리 중앙기관 장관 차관들도 배구를 못하는데 할 소리가 없잖아요. 욕전이나 뭐 기차 여기서 두만강 신의주행 특수 국제열차니까 가다가 쓰라니 원래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4시간이면 갑니다. 가고 평양에서 두만강까지는 22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평양에서 두만강까지 15일간 갑니다. 이때는 전기가 전혀 없으니까 전기가 오면 그저 철도는 무조건 주라해서 가는 게 가다가 안 서고 소문 어떤 땐 1시간 있다 갈 때도 있고 전기 오면 가고 어떤 때는 하루 밤새껏 서 있다가 내일 저녁에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굶어 죽는 사람 열차 안에서 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또 역전에다 내려놓고 또 가고 겨울에는 얼어 죽어. 철도 안에서 2차 안에서도 난방이 없으니까 그거 얼어 죽은 거 또 시체 내려놓고 하고 누가 어디서 온 사람이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이렇게 굶어 죽으면 우리는 야 그렇게 강대하다던 사회주의 다 됐네. 망했네. 솔직히 우리 친구들끼리 술 먹으면서 야 이건 남조선 아들 미국 아들이 맨발로 그저 맨손으로 척척 걸어 들어와도 우리 이젠 꼼짝 못하겠네. 야 제발 좀 빨리 들어오라. 이거 이 세상 우리 끝내자 좀. 우리 솔직히 그랬어. 북한 사람들 심리 상태가 나부터도 나도 간부였는데도
빨리 들어와서 좀 끝내자 이 세상. 독재가 너무 싫으니까, 감시가 너무 무서우니까 좀 끝내자 했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김대중이가 뭘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쌀 몇십만 톤을 가지고 들어와서 풀지 않았습니까? 그 쌀 누가 먹었습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 사람들 막 굶어 죽을 때 김정은이 무서워서 어느 땅굴 속에 숨었는지도 모르고 대가리도 안 내밀던 놈이 쌀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선전선동부 당조인의 선전선동부 풀어서 뭐라고 선정했습니까? 인민들이여 보라, 드디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담대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미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도당들은 드디어 경제봉쇄를 풀고 우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보라, 쌀 들어오잖아요. 그 쌀 들이다 누구 줬습니까? 인민군대부터 먼저 쫙 풀었어요. 인민군대가 120만이 1년에 딱 40만 톤 먹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20, 30만 톤 들이보낸 거 국민들이 먹는다고요? 난 내각기관에 있는 간부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내준 쌀 한 털 보지도 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인민군대 풀어가지고는 없겠습니까? 정은이가 군대 무서운 거 아니까 들고 일어날까봐. 군대를 쌀 먹여가지고 살려주면서 선군 정치를 그때부터 나는 군대를 선호한다. 군대가 제일 좋다. 많이 사랑한다. 이거 하면서 선군 정치 풀어가지고 군대를 포섭했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이가 4억 5천 불을 현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나머지 5천 불은 자재로 가지고 들어와서 김정일이한테 바치잖아요. 군수공장이 100%, 그전에는 용접기로 철문을 다 떼붙이고 군수공장 싹 봉쇄했던 건데 전국의 군수공장 300여 개를 몽땅 문 터치고서라니 홍콩, 러시아에서 원료자재 강제다 싸다가 다시 생산하기 시작한 게 그때로부터 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핵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핵폭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손으로 머리다 이고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핵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 주고 쌀 줘서 만들었지. 나도 군수공장 출신인데 군수공장에 내려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야, 그래도 이렇게 다른 데는 다 배급 안 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야, 웃기지 않냐? 남조선 아새끼들이, 우리가 지금 남조선 아새끼들이 보낸 쌀을 먹으면서 남조선 아새끼들이 준 돈으로 자재를 싸다 지금 남조선 아새끼들 죽일 무기를 만든다. 지금 모조리 새끼들 아니냐? 그 말 듣고 여기 내려와서 국정원 조사받으면 그 말 하니까니 얘가 답입니까? 여러분들 그 실태입니다. 지금도 군수공장엔 배급 빵빵하게 100% 다 줍니다. 군수공장은 온 가족이 다니기 때문에 군수공장 가족들은 다른 데 못 나갑니다. 자식이 졸업하면 100% 군수공장에 자식은 다 들어갑니다. 무조건. 다른 데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군수공장 가족들은 100%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여기서 준 돈으로 원료자재를 싸다가 여러분들을 죽일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게 아직도 대량 살상 무기. 여러분들 핵폭탄이 무서운 거 아닙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 한 사람이 인민군대 한 사람이 배낭에다 요만큼만 가지고 나와서 대구 같은 데 가서 펑 하나 터쳐놓으면 대구 시내 1시간이면 다 사망하고 말아요, 솔직히. 그런 정도인데 핵무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위협용이고 여러분들을 죽일 거는 정말 더 무서운 게 얼마나 많은지 탈북자들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이가 살려놨죠. 노무현이 그때 이해차이 다 되게 된다건데 어떻게 조작을 하고 선거표 조작을 했는지 하루아침에 노무현이가 당선됐잖아요. 그 사람은 들어가서 얼마나 개처럼 비굴하게 국방한계선을 팔아먹으면서 비굴하게 말았습니까? 김정일이가 너무나 노무현이가 와서 이것도 가집시오 하니까 김정일이가 나가서 누구야? 그때 대남부장 그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야, 노무현이 와 저래? 저거 돌지 않아서 뭘 자꾸 죽었다고 그래?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거 듣고 야, 이게 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욕죽들을 이렇게 올려앉혔냐? 그래도 정신을 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이명박을 뽑았습니다. 김정일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 이거 세 번째까지 우리 사람을 뽑으면 대한민국 눌러앉히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이명박이가 나왔냐? 아야, 초선에 깔아뭉기라. 그러니까 조작을 좌파들이 조작을 얼마나 잘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그 두뇌를 따라도 못 가요. 할 수도 없어요. 시켜도 못해. 솔직히 말해서. 우파들은 그렇게 단순하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저 편안히 그저 돈 벌어서 살 요거밖에 몰라. 우파들은. 이 좌파들은 얼마나 잔대가리를 빈대같이 굴리는지 모르는 게 이게. 야, 어디서 비틀거리는 소 한 마리 찍어다 놓고는 그거 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는 이명박 대통령 완전히 죽일 얘기라는데, 이명박 대통령 우린 북한에서 지령하는 거 아니까 야, 다 됐네 했는데, 그래도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야, 나 중도 정치한다. 너네 안 다칠게. 이명박 대통령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오직 4대강 하나밖에 한 거 없잖아요. 올라앉아서. 물론 뭐 다른 것도 정치적으로 하긴 했지만은 나타난 건 없잖아요. 탈북자들은 그만큼 그들한테다가 계속 내가 글 쓴 것만 해도 수백 편을 썼어요. 대한민국 보수 대통령들이 해야 할 거는 다른 거 없다. 대한민국에 박혀있는 수십 년 전에 박혀있는 고첩 쳐내고 정북 좌파 쳐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했어요. 미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정북 좌파 다 그대로 놔두고 하나 다치지 않고 더 키워졌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한테까지는 물려줬죠. 박근혜 대통령 올라섰어요. 물론 아버지의 공적도 있고 그래도 선거에서 뭐 국민을 단결력도 보여줬고 당을 이끄는 리더십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부터도 찍어줬어요. 근데 오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고가 당 대표까지 할 수 있는 여성이었고 대통령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자 잘못한 건 없어요. 그죠? 대통령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뿐이고 정북 좌파 청산 못하고 뭐 이정인의 당, 이석균의 당 그거 없애버릴 때도 그거 없애버리는 것보다 정북 좌파를 아예 청산해버려서 없애버려야지 그 당이나 해산한다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 뭐 국가 그거 할 때도 정북 좌파를 그대로 두고는 국어 교과서를 국가가 한다고 해도 꼭 보수 대통령이 쓰러지게 되면 꼭 제자리 걸음하니까니 안 된다. 무조건 정북 좌파 없으라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중도 정치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중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도는 어디에 있나? 먹고 사는 게 걱정 있고 적이 없는, 주변에 적이 없는 저 유럽 나라들에는 중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나라에서 서로 당당 간에 서로 당 쟁파 정쟁을 하다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를 반대했던 반대 적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끌어 포섭해가지고 야, 너 와서 부대통령 아니면 총리하라. 척 끌어대 포섭해서 이렇게 척척 쓰는 게 그게 중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중도가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유럽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북한, 중국, 공산국가 틈에 끼었기 때문에 공산국가 우리는 경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설하지만 정치는 북한과의 투쟁입니다.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정치는 북한과의 정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 아니면은 다 북한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좌파들 보십시오. 누구 편입니까? 그런데 중도? 이명박 대통령 옆에 정말 이명박을 위한 우파 투쟁가가 있었습니까? 정두원이 같은 김영삼이 패거리들 멍땅 끌어들여라. 그 박근혜 대통령 중도한다 하면서 자기를 대통령 되도록 밀어준 친구들까지 다 쳐버리고 좌파 쓰레기들 갖다가 옆에다 다 앉혔다가 마지막엔 자기 월감에 밧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북 정책은 어떻게 썼습니까? 뭐 분계선 상에다 무슨 평화공원 만든다고 허튼 소리하고 다 돌아가고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 항아리 해서 뭐 돈 먹는다고 어떤 소리 하고 북한은 대한민국하고 통일이라는 건 철저하게 베트남식 조가 통일입니다. 노동당 규정입니다. 이건 규약이고 원래는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무력 통일이었습니다.
북한의 노선이, 대남 투쟁 노선이, 무력 투쟁. 그런데 북한이 경제력이 척 떨어지고 베트남식 호지민이 통일하는 것 보고는 야, 우리도 저렇게다. 철저하게 우리 남한 내에 스파이를 계속 심어가지고 우리 세력을 키워가지고 미군만 나가게 되면 미군을 내보내고는 우리 조카통일 저식으로 깔고 앉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대한민국에서 간첩들을 옛날에 들이보낸 간첩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계속 늙혀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 미군이 어느 전학에 나가면 내일 아침에 청와대에 인공기가 날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됐다는 걸 나는 자신 있게 단언합니다. 어느 전학이라도 땅굴로 낙하산으로 북한 군대가 특수부대가 여기서 들이보내준 육군 군복 입고 여기서 보내준 K2 저총 메고 탁 나타나서 여기 들어와서 핸드앞 몽땅 일어서 엎드려 반항할 사람 여기 누구 있습니까? 애국심? 청구 앞에서 애국심이 나옵니까? 죽이라 죽이면 죽이면 똥 쏘면 다 안 돼. 청구가 안 보일 때 뭐 아가가고 이러지. 정작 앞에서 총소리 나고 수류탄 터져보세요. 애국심도 살아있을 때 애국심입니다. 인민군대가 나와서 여기서 육군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K2 소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죠? K2 소총 들어간 거.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 시청, 구청 다 점령하고 군사기지 다 점령하고 돌아다니면 주민들 선동하고 쏴 죽이는데 어느 게 국군이고 어느 게 인민군인지 알아야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라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솔직히 북한은 전쟁 준비 다 끝냈어요. 솔직히 여기 이석기 같은 그런 분자들이 그보다 더 위험한 분자들이 여기는 너무나 많고 중국에서 돈 받은 그 중국 조선족들 중국족들 그 똥대놈들은 왜 끌어들여 글쎄 참 답답한 것들 말이야.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이젠 발 디딜 땅이 없어 죽었는데 왜 그거 자꾸 받아들이나 이거야. 무슨 외국인 뭐 말도 안 돼. 제주도 이제 우리 땅 아니지 않습니까? 떼놈들 땅 되지 않았어요. 다 팔아본 거 가지고. 가면 떼놈들이 얼마나 행패 부리는지 압니까? 그래서 한번 가면 층태태 받고 좀 싸고 막 그죠. 떼놈들은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젠 차지하고 간첩들 막 들어와 있고 북한에 이젠 스파이 인민군대 한 20만 특수부대 내려와서 깔고 앉으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 하도 미국이 지금 있으니까 그렇지 미국 없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북한 사람 동조하는 사람이고 정작 나가보면 그때는 피가 저릴 겁니다. 미국이 나가고 나면 미국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난 여기 와서 삼자 입장에서 보건데 미국이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미국을 미워합니까? 왜? 일본 사람들 때문에 손해보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무슨 친일 청산? 그 무슨 여자 그 아가씨 동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버스에다 싣고 다니고 야, 이 정신병자들 사는다. 버스에다 실을 때 저 올라가면 가슴이 손찌가 있는데 귀신 땅지가지 말이야. 응? 그래 거기다가 사람이 목도리 매주고 가서 장갑 끼워주고 정말 배때기 기름지니까 아니 뭐 다른 짓들이 없는 사람들이야. 응?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이렇게 남북관계가 굴욕적으로 되니까 여러분들 명심할 게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이 뭐 대한민국이 바다를 낀 나라니까 피선박 아시죠?
수만 톤짜리 배, 우리도 옛날에 많이 봤는데 수만 톤짜리 배가 선령이 있잖아요. 배도 연령이 있잖아요. 국제 규정에 만든 날부터 바다에 띄운 날부터 몇 년까지 운영하고는 국제 규정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러시아 나와도 깡에 가게 되면 그거 뭐 5만 톤짜리 3만 톤짜리 배들 오래전부터 러시아가 이제 한 100년 되니까 그때부터 쓰던 배, 짜리 러시아 때부터 쓰던 그 순양함들도 그냥 있어요. 아직도 몇백 년, 100년 전, 200년 전 했지. 그래서 그 북한은 딱 그 피선박과 같습니다. 피선박의 철판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10만 톤, 5만 톤 그 배들은 철판이 이만큼씩 두껍거든요. 가만 놔두면 가라앉습니까? 절대로 안 가라앉습니다. 가만 놔두면. 어떻게 가라앉을까요? 옆에서 영접으로 뚫든가 대포를 쏴서 구멍을 펑 뚫어놔야 물이 들어가서 배가 쓱 가라앉거든요. 북한은 딱 그 상태예요. 가만 놔두면 그 다음에 북한이 망하는 두 번째 조항은 가만 놔두면 자국 내 인민들이 이제 정신이 깨었으니까 얼마든지 들고 일어나서 엎을 수 있어요. 벌써 김대중 때부터 지원을 안 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우리들 자체로 뒤엎었겠는데 뭐 뒤엎지 못해서도 그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가 싹 죽고 농토가 싹 황폐화됐고 군인들은 몽땅 영양실조 걸려서 나가 쓰러지고 국민들도 어디로 갈지 통행증 안 내주니까 어디 갈지도 몰라서 이렇게 하고 떨고 있을 때 그렇게 3년, 4년이 갔는데 국가가 완전히 이제 무너졌는데 한 개 뭐 군다는 것하고 한 개 연대만 들어와서 휩쓸어도 누가 총소리 한 번 못 낼 텐데 그렇게 됐던 건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김정은이도 개혁개방으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개혁개방으로 가든가 아니면 북한 내에서 야 이놈 정권 없애자 하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뭐 뒤엎든가 둘 중에 하나는 됐고도 남아갔는데 여러분들이 북한을 지원해 주는 덕분에 북한 국민들의 고통이 20-30년이 연장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을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 북한을 대북 지원하는 그런 남북관계를 가지고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북한 독재자가 3대 세습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분명 김정일 세대에서 무너지고 평지되고 벌써 그때로부터 20년이 됐으면 북한도 개혁개방돼서 얼마나 북한 사람들 능력이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해서 잘 살게 했으면 지금쯤은 필리핀보다 훨씬 뛰어넘고 솔직히 중국도 이제 따라잡아서 중국보다 더 올라서고 어떤 거는 대한민국하고 이제 같이 놀자고 할 판이 20-30년 됐으면 그렇게 됐겠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고통과 3대 세습까지 연장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여기서 뭐 강연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남북관계는 북한 국민들을 죽이는 관계, 북한 독재자를 살려줘서 3대 세습까지 끌어온 남북관계라고 결론 짓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